안녕하세요. 소개받은 윤문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서 이야기를 드리려니까 또 긴장이 많이 되는데요. 일단 소개받은 것처럼 세 가지 서비스를 동시에 운영하다 보니 준비할 여력이 많지 못해서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리고자 했던 말씀을 좀 정리해 보니까 주로 이제 과거를 통해서 현재 제가 경험하고 있는 것들을 설명드리고 앞으로 어떤 변화들이 있을지에 대해서 제 기준에서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2012년에 처음 이제 띵동이라는 서비스를 창업을 했고요. 창업할 당시에는 그냥 막연하게 앞으로 좀 1인 가구가 늘어나고 또 고령화 시대로 가게 되면 좀 사람들이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을까라는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당시에 이제 서울 강남에는 해주세요라고 하는 심부름 업체가 있었습니다. 오프라인에서 전화를 통해서 주문을 받고 음식이 아니라 뭐 여러 가지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대신 처리해주는 그런 업체가 있었는데 좀 다소 음성적인 측면이 있어서 이걸 양성화시켜서, 그때는 플랫폼이란 용어 자체도 뭐 제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지도 못했을 때였고요. 이걸 좀 양성화해서 인터넷이나 모바일을 통해 주문을 받고 처리하는 사업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만든 게 띵동이라는 서비스였는데요. 지난 한 9년여간의 과정 동안 뭐 O2O, 공유경제, 온디맨드 또는 컨시어지 이런 등등의 명칭으로 표현되면서 산업의 변화에 좀 편승해 왔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허나 저희가 내부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했던 서비스의 명칭은 생활 밀착형 서비스 또는 생활 편의 서비스라는 명칭을 가장 많이 사용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뭐 과거의 어떤 사용자들의 라이프 스타일이나 소비 형태와는 모바일 시대에 들어서면서 많은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저희가 직접적으로 체감했기 때문이고, 그걸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최근에 이제 소비자 또는 고객들의 성향은 즉시성 있고 편의성 있고 또 자기가 어떤 시간을 들여서 투자하는 것보다 어떤 비용보다 시간 투자 효율이 높다면 그것을 선택하는데, 지갑을 여는데 거침이 없더라. 이제 이런 의식하에 생활 편의 서비스 플랫폼을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었고요. 근데 이제 뭐 부끄러운 얘기지만 과정에서 그걸 확장하는 데에는 좀 다소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를 전국적으로 확장하지 못하고 서울에서도 강남을 중심으로 한 일부 지역에서 또 특정 대상들을 만 서비스를 하다 보니 새로운 성장 동력이 필요했고, 그래서 선택한 사업이 싱싱 공유 킥보드 사업이었습니다. 이제 불과 1년 갓 지난 상황인데요. 원래 띵동을 운영하면서 가장 고민되던 부분은 이제 오퍼레이션을 함에 있어서 메신저 관리를 효율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 싱싱이라는 비즈니스 모델을 처음 접한 거는 해외 언론 기사를 통해서 버드나 라임이라는 회사가 뭐 우버나 에어비앤비보다도 빠르게 1년 만에 최단기간 유니콘이 됐다라는 소식들을 접하고 국내에 적용하기 참 적합한 모델이라고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 이전에 띵동도 말씀드린 것처럼 생활 편의 서비스를 지향하다 보니 알고 계시는 동남아의 이제 뭐 슈퍼앱, 그랩이나 고잭과 같은 여러 라이프 스타일의 서비스를 하나의 앱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비전을 갖고 있었어요. 이제 뭐 그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저희가 잘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싱싱이라는 서비스를 시작했었습니다. 오늘의 이제 내용은 이 세 가지 서비스를 일일이 다 소개시켜 드리고 설명드리기에는 저도 시간이 부족하리라 판단이 돼서 가장 최근에 많은 변화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싱싱의 사례를 중심으로 앞으로 사람들의 이동 수단이 또는 이동 경험이 바뀌면서 어떤 변화를 불러일으킬 것인가에 대한 간단한 예측을 하는 것으로 설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싱싱은 보시는 것처럼 공유 킥보드를 언제 어디서든 편하게 앱으로 찾아서 사용하고 반납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고요. 저기 이제 국내 최초로 O2O 결합형이라고 표시된
이제 배경 중에 하나는 배달 플랫폼을 통해서 오퍼레이션을 하면서 서비스를 한 게 최초이기 때문에 그런 설명을 드렸던 것 같고요. 잠깐 제가 빼먹은 부분이 있어 다시 설명드리면 세 가지 서비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일단 기술적으로는 위치에 기반한 관제 서비스를 하는 그런 백엔드 시스템 구성을 갖추고 있어요. 그래서 원래 띵동 사업을 하면서 좀 용이하게 진출할 수 있었던 영역이기도 하고, 또 한 가지 측면에서 보자면 오프라인과 관계가 있고요. 또 어떤 디바이스를 통해서 고객 접점을 만들어냅니다. 단 한 번은 무조건 고객 손을 타야지만 한 건의 주문이 처리가 되는 그런 유사한 구조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어떤 여러 시너지들을 바탕으로 작년 한 해 동안 수많은 경쟁 상황에서도 빠르게 자리매김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네, 설명드린 것처럼 아주 심리스한 구조를 가지고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가장 걱정되고 우려됐던 것은 해외 규제 상황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국내에서 이제 공유 킥보드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갑자기 이제 정부의 규제가 심해져서 사업을 못하게 되면 어쩔까에 대한 걱정이 가장 많았었는데, 일단 좀 한 가지 확신을 가지고 할 수 있었던 내용 중에 하나는 사업의 배경이었습니다. 이게 전 세계적으로 어떤 대도시화라는 이제 문제들을 갖고 있고, 그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퍼스널 모빌리티가 지금 현재로서는 가장 유일한 솔루션으로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그 공유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도 당장의 사고 위험이나 그런 걱정 때문에 일시적인 규제는 있을지언정 앞으로 이 사업이 확대되는 데에는 큰 무리가 없다라는 판단이 있었어요. 대도시화의 이제 가장 큰 문제는 계속 이제 도시로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고, 그러다 보면 교통체증도 심해지고, 또 사람들이 이 비효율적인, 그러니까 그 혼자 이동하는데도 자가용을 사용해서 이동하는 비율이 높아지다 보니까 공간 문제도 있고, 또 그로 인한 대기 오염 문제까지 계속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각 도시나 정부들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그 중에 가장 유력한 솔루션인 퍼스널 모빌리티 사업을 하는 게 저희한테는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설명드렸던 그런 내용들이고요. 지난 1년간 실심을 운영하면서 서비스 중인 내용들을 비주얼로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6월에 처음 시작된 네, 그 3개월 단위로 실제 사람들이 이동한 데이터를 이제 입력해서 비주얼로 보여드린 건데요. 이걸 왜 이제 보여드리게 됐냐면, 제가 이제 아까 서두에 과거를 통해서 좀 미래를 본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경부고속도로가 처음 이제 건설됐을 때 이제 사람 몸에 비유해서 대한민국의 대동맥이 뚫려서 여러 많은 변화들을 가져왔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방금 보여드렸던 어떤 데이터처럼 이런 고속도로나 간선도로들을 사람 몸의 이제 주요 힘줄의 대동맥에 비유한다면, 제가 저 데이터를 확인할 때에는 어떤 모세혈관의 이동 같은 느낌들이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변화들을 실제 사람들의 이동 동선이 그렇게 달라짐으로 해서 어떤 변화들이 생길지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큰 기대를 하고 있고, 지난 1년간의 이제 과정을 보면 이제 회원 수나 이용 횟수 이런 것들을 설명드렸던 건데요. 여기서 좀 의외였던 부분은, 저희도 의외였던 부분은 여성 비율이 상당히 높다라는 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초기 서비스 런칭을 했을 때에는 압도적으로 남성 이용 비율이 높았는데 9대 1에 가까울 정도로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여성 사용 비중이 높아지는 것이 저희한테도 굉장히 의외였고, 또 연령대 또한 20대 위주로 주로 이용될 것이라 예상이 했었는데 다양한 연령대에서 고루고루 사용되고 있다라는 것도 저희로서는 굉장히 이제
긍정적인 부분이었습니다. 그 또 저희가 이제 겨울을 한 차례 겪으면서 느꼈던 부분인데 저희조차도 겨울철의 이용에 대해서는 상당히 비관적이었어요. 근데 실제로 운영을 해보니 사람들이 이제 날씨의 영향을 받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동 수단의 경험이 락인돼 있다라는 걸 확실히 느낄 수 있었던 겨울 시즌이었던 것 같고요. 이제 사람들이 주로 왜, 언제, 누가 이런 걸 타느냐를 설명을 좀 드리고 싶었는데 시간 관계상 많은 말씀을 드리기가 어려웠습니다. 근데 이제 뭐 제가 파악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는 기존의 어떤 자기가 이용하던 패턴에서 더 효율적인 것들을 경험한 사람들은 쉽게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더라. 이제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었고요. 저 같은 경우를 예를 들어서 이제 좀 비유해서 설명드리자면 제가 이제 점심시간 때에는 항상 제가 역삼동에 사무실이 있는데 제 인근에 몇 개의 선택지가 전부였습니다. 한 4-5개의 음식점, 뭐 갈비탕 아니면 비빔밥 아니면 라면, 이런 항상 선택지에서 한계가 있었는데 제가 싱싱 비즈니스를 시작하고 난 이후부터는 제 반경이 굉장히 넓어진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강남 내에 있는 모든 맛집을 항상 우선순위로 고민하게 되고 손쉽게 이동할 수 있게 된 거죠. 이제 그런 의식의 변화도 생겼고, 또 저희 직원 중에 한 명은 은평에서 이렇게 역삼으로 출근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원래는 3호선으로 해서 교대까지 가서 이렇게 2호선으로 환승해서 와야 되는 이제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압구정역에서 내려서 또는 신사역에서 내려서 바로 이제 킥보드를 타고 출근을 하게 되는데 그게 시간 단축을 한 30분 정도 단축시키는 효과가 있나 봐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이전의 이동 패턴을 다시는 돌아가지 않겠다라는 이제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주요 미팅 같은 경우에도 강남 같은 경우는 여러 트래픽 상황들이 많이 생겨서 약속을 잡으면 최소 30분, 1시간 정도의 이동 고려를 해야 되는데 킥보드 같은 경우는 웬만한 지점까지는 10분에서 15분 내에 이동이 예측된 시간으로 가능하다 보니 만날 수 있는 사람이 한 명 더 늘어나는 뭐 그런 효과도 생기게 되고요. 또 B2B와 관련해서도 심야에 대리운전 기사분들도 많이 사용하시고 부동산 관계자분들은 여러 지역에 많이 돌아다니셔야 되니까 활동상 많이 사용하시기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변화들이 일단 제 눈에는 보이고 있었어요, 초반에. 그래서 장표에서 보여드리고자 했던 것은 뭐 저희만의 예측이 아니고 해외 여러 사업자들이 이제 시장 규모를 측정하는 방식을 설명드린 거고, 지금 한국은 아직 얼리 스테이지, 얼리 마켓에서 주요 몇 개 플레이어들이 경쟁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저 캐즘을 넘어서는 메인스트림으로의 변화가 상당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다 이제 초반에 우려했었던 규제 상황 또한 말씀드렸던 배경하에 이제 계속 PM을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각 지자체들의 의지가 담겨서 이제 법규 또한 개정이 돼서 이제 올 하반기부터는 면허 없이도 13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탈 수 있게 되는 이제 그런 상황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잠깐만, 제 시간이 이거는 잠깐 회사 소개했던 거고요. 네. 이 사진 같은 경우는 제가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그 이동의 미래라는 책을 저술하신 차도원 박사님이 자주 사용하시는 장표였던 것 같아요. 저도 강연장에서 우연히 보고 100년 전에도 이렇게 유사한 형태의 탈 것이 있었구나라는 이제 신기함이 있었고, 또 이 당시에는 굉장히 갑부의 이제 갑부가 부인에게 선물한 이제 그 킥보드였다고 하는데 이제 어떤 여성 인권의 향상의 상징이기도 하고 그렇게 쓰여졌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100여 년 전의 모습이기도 한데 현 시점에 다시 이렇게 활발해지고 있는 것이 신기해서 준비해 봤고요. 제가 이제 우연히 그 서울시청 근처에 있는 역사박물관을 방문했는데 서울의 전차라는 전시가 있었습니다. 좀 과장돼서 표현하자면 정말 우연히 방문하게 됐는데 그 장소에서 제가 좀 전율 같은 걸 느꼈었어요. 왜냐하면 전차가 처음 등장했던 어떤 시점의 상황과 저희 서비스가 시작되는 상황에서의 유사함이 상당히 많아서 많은 것들을 느낄 수 있었고, 그 중에 대표적인 것들을 좀 설명드리자면 전차 또한 처음에 이제 도입됐을 때에는
도입된 지 며칠 만에 이제 어린아이를 치어서 어린이가 죽는 일이 생겼었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전차에 불도 지르고 운행도 몇 달씩 멈추고 하는 상황이 있었지만 결국 편의성 때문에 다시 이제 재개되면서 그 이후부터 도시의 어떤 그 시간과 공간의 개념이 바뀌고 수많은 변화가 있었다는 것들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회사가 가고자 하는 방향은 뭐 굉장히 거창하잖아요. 당시에 전차를 도입할 때 이제 고종께서 그 백성과 나라에 이익을 주자는 어떤 목적과 취지로 전차가 도입됐다면, 제가 사업을 하는 지난 1년여간의 과정에서 초기에 이제 사업을 시작할 때는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고려해서 시작했지만 하는 과정 내내 이걸 왜 하지? 앞으로 이걸 왜 더 크게 확장시키고 확대해야 되지? 이런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인사이트를 얻게 된 거고, 이 박람회를, 이 전시를 보고 나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좀 확신을 가질 수 있었어요. 그게 이제 여기 잠깐 표시된 것처럼 누구나 저렴한 비용으로 자유롭게 이동하고 또 이동의 평등을 고객한테 제공하고자 하는 게 회사의 이제 목적과 방향이 됐고요. 또 그것을 통해 어떤 아까 도시 문제를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국가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거나 발전하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서비스로 확장시키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제 각 전 세계 주요 도시의 풍경이 바뀌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저희가 몇 달 전에 제가 채용 과정에서 인터뷰를 하는 과정에 직원 한 명이 굉장히 인상 깊은 얘기를 저한테 해주셨는데, 왜 회사에 지원하게 됐냐라고 이제 질문을 했더니 지난 몇 년간 이렇게 길거리에서 뭔가 새롭게 등장한 서비스가 없었던 것 같다. 근데 최근에 킥보드를 많이 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며 어떤 도시의 풍경이 달라지고 있다는 걸 느껴서 거기에 이제 지원하게 됐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또 이제 약간 뽕에 취하게 됐었죠. 네. 그래서 전 세계 주요 도시별로 저렇게 풍경이 바뀌고 있고, 이제 대한민국에서도 강남을 중심으로 저희 싱싱을 통해서 풍경을 바꾸고 있습니다. 미래에는 이런 개인형 이동수단, 개인형 탈 것들이 더 확산되고 또 그것이 실제 개인의 라이프 스타일이나 또 어떤 도시의 문제 해결, 또 도시의 변화, 이런 것들을 이끌어낼 수 있으리라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